제가 이제 옛날에는 핸드폰이 하나였는데 요즘은 2개로 접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아직 저도 못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옛날에 우리가 환갑잔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하잖아요. WHO에서 산업화된 나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진국이죠. 35개국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확실히 선진국인 것 같아요. 기대 수명이 세계 1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2030년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이제 90세를 가뿐하게 넘기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세 시대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제 남은 인생은 100세까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폴더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50년 산 거예요. 50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뭐 집안 챙기느라고 매일 설거지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50년 이게 1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80이면 내가 80이나 됐는데 뭐 덜 못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못 살아요. 나는 새로운 50년에 30세야. 앞으로 20년이 남았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장미아 씨가 22살인 건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걷게 되는데요. 걷게 될 때는 이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뇌세포는 혼자서 일을 못해요. 시냅스가 많아야 뇌세포가 활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일어서기 위해서. 일어서 걷기 위해서. 그러다가 싹 없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훈련하고 연상하고 이런 반복에 의해서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보면 일부분의 컴마처럼 한쪽이 똑똑하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올린을 계속 켜서 그래요. 반복되는 거에 의해서 시냅스가 생겨요. 장미화 선생님도 뇌를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면은 그런 부위가 있을 확률이 크죠. 노래만 계속 불렀으니까. 이게 시냅스입니다. 근데 이 시냅스가 우리 건강의 지킴입니다. 제일 큰 지킴이.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 수명이 60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가. 지금 100세 더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 뭔지 아세요? 인간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창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냅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 반복, 연상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를 잘 지키느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 아픈 것, 다리가 힘든 것, 어깨가 아픈 것, 이것도 결국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시냅스가 엄청나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했어? 한 예를 들게요. 제가 국민 동생입니다. 이게 물론 이 TV에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 친한 형님들이 저를 국민 동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40대 초반 때 나이가 20살 위래도 다 형님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좀 많으셔도 제가 누님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형님들이 국민 형님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제가 40대 초반일 때 그분들이 6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80대에 이제 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딱 이게 답이 나와요. 그 두 형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근데 그때도 제가 걷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꼭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분은 지금도 매일 걸어요. 아마 지금 좀 과천의 경마장 앞에서 걷고 계실 거예요. 보통 걷는 거를 우리가 일주일에 4, 5회 30분에서 1시간 빠른 속도로 걷는 거를 권합니다. 주말은 쉬고요. 왜냐하면 새로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지금 8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눈이 또렷또렷하고 총명하고 몸도 정말 빠르고 그다음에 뭐 해도 새로운 일을 계속 벌리고 사람들 계속 만나고 그래요. 근데 아까 근데 아까 보시니까 또 누구 있으셨죠? 몰라요? 아까 얘기하신 분. 저요? 네. 조금 전에 한 거 기억 못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근육을 잘 지키면 너무 과하지 않게 지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시냅스 연결고리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근데 또 다른 한 형님은 지금 굉장히 힘드셔요. 다른 얘기는 구체하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셔요. 자, 두 분의 차이는 어떻게 걸었냐의 문제인데 걷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3살짜리가 걷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중에 걷는 거는 뭐냐면 빨리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뛰는 거하고 걷는 거 차이는 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걷는 거 걷는 거 차이는 뛰는 거는 구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걸으려고 하면 직립에 관련된 신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쓰는 거나 뇌 활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빠르게 걸어서 시냅스를 만들자. 그래야 100세까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재현 아나운서분께서 아마 지금 한 30년 후에 저보다 더 늙어 보일 수가 있어요. 20년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시냅스를 잘 지키고 시냅스를 안 지킨다면 큰 키가 꼬부라지는 거고 저는 작은 키지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냅스가 걷는데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노화는 시냅스를 지키고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노화를 예방한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87세가 되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60대 후반 때, 70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제 계산법으로 하면 30세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막 불효자라고, 20세죠. 불효자라고. 내 친구들은 무릎 수술을 해서 다 인공관절하고 하나도 안 아픈데 나는 관절이 아픈데 관절이 그렇게 나쁘다면서 수술도 안 시켜주고. 막 심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화나셔. 제가 아무리 불효자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 무릎을 안 시켜줄 정도로 불효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릎은 꼭 수술할 사람이 하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게 무릎에 수술하면서 한 2-3달 누워있으면서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확 빠져요. 그다음 무릎 수술 후에도 근육량이 좀 빠진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무릎의 운동 범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또 역시 근육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시냅스가 안으로는 중요하지만 겉으로 중요한 건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말라가면서 잘 못 걷는다면 그건 더 큰일이죠. 저희 어머니 아직도 수술 안 했지만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시고 노래교실도 가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그다음에 뭐 체육하는 그런 헬스 센터에서도 한 10살이나 15살 젊은 분들하고 놀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근육량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육을 절대 잃지 말라. 아파도 눕지 말라. 절대 뭐 아프다고 2주, 3주 누우면은 그만큼 2년, 3년 이상의 생명이 나한테 앗아간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꼭 근육량을 살리자.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이요. 겉근육하고 속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겉근육도 중요하지만 속근육이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근육을 어떤 게 되는지 한번 CG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G에서 MRI 사진이 한 장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정상장요근 근육이 까맣고 동그란 게 그 쌍라이트처럼 딱 켜져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고 오래 잘 걷겠죠.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근육이 동그란 쌍라이트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저 정도면 한 10분 걸으면 허리가 굽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위쪽에 정상장요근 위쪽에 선글라스처럼 까만 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장요근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장요근이 신체의 어느 부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배 안에 있으니까. 척추 앞을 가로질러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이니까. 허리를 지탱하고 다리를 그렇습니다. 들어올리는. 허리 앞에서 다리를.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리가 굽고 힘이 빠지는 거죠. 최근에 척추협착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많은데 네. 그 이론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근육이 말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경하고 혈관 사이에 막이 줄어들면서 피가 신경에 자꾸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관이 좁고 넓고가 요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장요근이 말라가면 허리는 굽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보폭을 좁힙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퇴하기 때문에 무조건 100세까지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려고 하시면 이 근육을 무조건 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가 물론 여러 가지 헬스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생활 속에 항상 운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보폭을 크게.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그래서 처음에는 시속 5km부터 시작하셔서 계속 조금씩 올려가지고 종국에는 시속 8km까지. 10분 정도 시속 8km를 걸 수 있다면 건강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에 숨어 있는 게 호흡근입니다. 그 호흡근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가슴이 봉긋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너 가수들이 항상 가슴이 올라온 상태로 노래하잖아요. 장미화님 선생님 보세요. 노래를 계속 했더니 가슴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앞에가 봉긋하잖아요. 그죠? 22살 같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호흡근이에요. 가수들은 호흡근을 많이 쓰죠. 맞아요. 그래서 테너 가수들은 항상 가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쓰는 모든 근육이 호흡근인데 이것이 있어야 커브가 만들어져요. 목하고 허리의 커브가. 목하고 허리의 커브는 목의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흉추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흉추의 커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호흡근이에요. 그래서 호흡근을 살리자. 호흡근과 장요근이 핵심이다. 두 번째, 근육을 살리자. 첫 번째는 시냅스를 살리자. 네. 그래서 빨리 걷는 거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 근육을 살리자. 그래서 또 빨리 걷는 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 물류차 선생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뭐 미인들이 많이 나오시지만 이분도 정말 막강한 미인입니다. 자, 한번 모셔주십시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걸으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쪼그라드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보기 나이스하신 분인데 하이힐 신고 이렇게 걸으실 때는 이 근육들이 다 말라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요근, 호흡근. 이걸 뒤집어서 호흡근 살리기. 예, 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뽕긋하면 호흡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항상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시고 노래할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화장실에 갔어도 올리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슴을 올리기 위해서 근육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근육도 중요하지만 등 쪽의 근육을 살리셔야 됩니다. 등 쪽에서 특히 요 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 여기에 핵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일단은 통증도 중요하지만 좋은 호흡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폭을 크게 걷는다. 그다음에 무릎을 덜 굽힌다. 빨리 걸으려면 저가 김재원 씨가 7km 내는 건 쉬워요. 제가 7km 내려면 2번을 더 걸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폭을 크게 빨리. 근데 저가 8km도 걸어요. 8km를 10분을 걸어요. 제가 매일 8km씩 10분을 걸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빨리 되기 때문에 빠르니까. 그래서 보폭 크게 빨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재원 씨가 2번 걸 때 하나 할 때 제가 2번 걷는데 8km가 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연습하면 저도 다리가 짧으면 저도 되는데 저희 처가 저보고 농다리랍니다. 농, 장농의 농. 저도 되는데 보통 사람 다 됩니다. 그래서 걷는 거. 자, 보폭 크게 발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엄지발가락까지 다시. 오늘 약간 이 미인이 얼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요. 보폭 발뒤꿈치에서 옳지. 조금 좋아요. 다시 한번 보폭 크게. 요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 시선 105도 위를 약간 보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예, 이게 걷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시냅스가 우리의 목숨이다. 시냅스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빠르게 걷는 거.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매우 천천히. 그래서 시속 8km까지. 두 번째, 뭡니까? 근육 죽이지 않는 거. 특히 호흡근과 장요근. 여기서 말씀 안 드린 세 번째 있습니다. 아까 그 두 형님들 얘기했잖아요. 한 분은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있고 한 사람은 안 만나고 있거든요. 고립되지 않는 거. 나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 세 개가 또 다른 50세를 살기 위한 기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강 선생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의사 유재욱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도 벌써 25년이나 됐더라고요. 많이 봤다 했는데 아까 안강 선생님 말씀 들었더니 이제 한 100일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00일 잔치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뛰려고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몰라요. 바로 무슨 운동을 해야 좋으냐? 허리가 왜 무슨 운동이 좋아요? 무릎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좋은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들 운동은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 또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픈 게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운동도요. 몸에 약이 되는 운동이 있는 반면에 몸에 독이 되는 운동도 있어요. 몸에 독이 되는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굴이 늙어요. 네.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늙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떤 운동이 자기한테 약이 될 거냐. 중년의 건강에서 어떤 것이 독이 될 거냐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죠. 첫 번째 몸에 독이 되는 운동은 연달아서 무리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저희 이제 환자가 한 번 오셨는데 70대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팔을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아예 뭐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숟가락질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들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을 가신 거예요. 동남아로. 그래서 2주 동안 매일 36홀을 치신 거예요. 아유, 세상에. 여러분, 36홀을 치려면요. 하루 10시간 동안 쳐야 돼요. 10시간은 사실 돈을 내고 치니까 치지 돈을 주고 치십시오 그러면 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예. 주 52시간도 걸려요. 아유, 이 아주머니 팔꿈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보 걸렸겠죠. 이분은 아마 앞으로 영영 골프를 즐기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과격한 운동을 하면요. 우리 근육과 인대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72시간 안에 우리 몸의 자가치유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72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대가 채 낫지기도 전에 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상처가 축적이 돼서 나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좋아하시죠? 네, 골프도 좋아하시고 그럴 텐데 나는 한 달 동안 원 없이 골프를 즐기고 이제 평생 안 할 거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80 넘어서도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을 즐기시고 싶으십니까? 즐기고 싶죠. 당연히 그럼요. 오랫동안 운동을 즐기고 싶으시면 72시간의 우리 몸의 회복 기간을 꼭 지키십시오. 이번엔 두 번째 독이 되는 운동이에요. 너무 재밌는 운동. 네, 너무 재밌는 것도 위험합니다. 네, 우리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에 좋은 기본적인 운동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뇌가 즐거워하는 취미 운동이 있어요. 이제 기본 운동은 뭐가 있냐면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우리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운동이라고 하고. 재미없죠. 그렇죠. 재미없어요. 그다음에 뭐 축구, 야구, 골프, 뭐 배드민턴, 뭐 스키 이런 것들이 이제 취미 운동. 우리가 스포츠나 레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기본 운동은 재미없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몸에는 도움이 됩니다. 몸에는. 취미 운동은 재밌어요. 계속 하고 싶어. 승부욕도 있어. 그치. 그렇지만 자칫 무리하기가 쉬워요. 중년이 되면 말이죠. 무리라고 쓰고 부상이라고 읽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 재미없는 기본 운동이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조깅 할 것이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설레. 아니면 오늘 이거를 한 1시간 반을 했어야 되는데 20분밖에 안 하고 와서 새벽 2시인데 또 가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져. 이렇게 운동이 재밌어지는 순간이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뇌가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뇌는 우리 몸을 배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좋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고 이것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적당히 하는 게 어렵네요. 어렵죠. 이게 참 어려워요. 세 번째 독이 되는 운동은 아플 때 하는 스트레칭 강화 운동도 좀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네. 팔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해야죠. 병원 가서 그럼. 뭐 기부스 해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게 나는 근력이 좀 약하니까 부러졌나 봐. 그러고서 역기를 막 들었어요. 스트레칭을 막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화되지. 그렇죠. 그럼요. 골절이 붓기는커녕 더 이제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병원에도 있어요. 병원에 저희 병원에 보면 목 디스크도 환자들 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뭐 하냐면 다 이것도 아, 답답하니까. 강화 운동 막 아니 그거 하라고 맨날 그러시던데요. 그거는 좋다고? 하기 전에. 아 다치기 전에? 다치기. 근데 다치기 전에. 다치면 다친 상태에서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칭이나 강화 운동하면요, 이 디스크나 신경이 더 손상돼가지고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가려울 때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처나죠. 시원하면 또 상처나. 자극해서 또 긁고 또 긁고 네. 나중에 피가 나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아파가지고 불편한 건 알지만 이거를 제가 너무 강화를 심하게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러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화나 스트레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 되고 급성기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때는 누가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세요. 목을 한 1, 2주는 안 움직이는 것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 몸에 독이 되는 운동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과격한 운동을 한 다음에는 72시간의 회복 기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재밌어질 때 운동이 조심해라. 재밌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조심해라. 세 번째는 어떤 병의 급성기에는 스트레칭이나 강화 운동 같이 좋은 운동도 조금 경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약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약이 되는 운동 뭘까요? 50세가 되면 투잡을 뛰어라. 네.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투잡을 뛰어요. 한잡도 어려운데 어떻게 투잡을 또. 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계시는 직업이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새롭게 운동을 버는 건강을 버는 직업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운동하라는 그런 직업이 얘기죠? 있나? 50세가 넘으면요, 이 건강이 막 새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붙지를 않으면 금방 바닥이 나고 납니다. 그러니까 저축하고 적금 붙듯이. 그렇죠. 계속 버는 거를 직업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직업처럼 하시란 얘기예요. 직업이 어떤가요? 직업이 보통 이제 주 5일제 정도 하죠. 요새 주 5일제.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히 되면요. 운동도 한 5번 하셔야 돼요. 3번 갖고 좀 모자라요. 5번을 하셔야 되고 이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 좋으면 아침에, 저녁이 난 편해 운동하기가 그러면 저녁에. 같은 시간에 계속 똑같은 시간에 같은 운동을 해야 그제서야 뇌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움직임이 노동이 아니고 운동이구나 이제 깨닫고 몸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운동을 5일 동안 할 거냐? 그렇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 운동 좀 재미가 없지만 저 기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보통 걷기, 달리기, 수영 이런 근력 운동 이런 것 중에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를 낮추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좀 땀이 흠뻑 젖어야 네. 운동을 한 것 같다. 또는 숨이 뭐 턱에 달 때까지 해야지 운동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과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운동은 어느 정도냐면 땀이 나긴 하는데 살짝 나는 정도. 숨이 차긴 차. 근데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한 운동의 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뛰거나 높은 산을 오르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매일 하기에는 과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등산하고 병 나는 분들이 그렇게 아프죠. 많으신 거군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걷기 또는 뭐 둘레길이나 얕은 산 정도로 오르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고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동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는 맨날 재미없는 운동만 맨날 하고 재미있는 운동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몸이 좋아지는 기본 운동을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매일 하고 우리가 뇌가 즐거운 운동 위에는 좀 작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아까 72시간을 뛰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2회 정도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거 재미없는 걸 안 한단 말이지. 그쵸. 안 하고 위에 걸 많이 해요. 그러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다음 볼까요? 뭐야? 뭐 약이 돼. 약이 되는 운동 세 번째는 우리가 척추를 보호하는 운동이에요. 아까 제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때 이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하면 되냐? 그 뭘 하면 되냐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의자 좀 갖다 주시죠.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장미연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하다 못하면 너 나와야. 알겠습니다. 22살이시잖아요. 아니 22살하기는 한번 앉아보십시오. 틀렸어. 네, 이렇게. 일단 앉을 때 엉덩이를 완전히 딱 붙이고 앉아야 됩니다.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수건을 접어 갖고 왔어요. 그냥 네. 뭐 수건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받쳐볼 겁니다. 여기다 네. 이렇게 쫙 펴보시죠. 그러면 목도 펴지고 어깨도 펴져요. 네.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올려요? 예, 뒤쪽으로 쫙 당기세요. 그래서 날개뼈를 완전히 붙여 여기를 더 여기. 세게. 오케이. 시원하죠? 네. 거기서 목을 뒤로 살짝 천천히 아프지 않을 정도.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 자세가 목 디스크가 들어가는 자세예요. 선생님 나 이게 더 시원한데? 네네네, 이렇게 너무 아프시면은 그만큼만 하시고요. 이렇게 1분을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풀어보시죠. 요거를 1시간에 1분씩만 해보세요. 직장인들 허리 아프다, 목 아프다 많이 하시는데 알람 맞춰놓고 1시간에 1분씩만 하시면 척추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뚝소리 났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싫어요. 네. 야, 이게 참 시원하면서도 힘들기도 이게 한데요. 목 디스크가 들어가는 자세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맞는 질문이 뭘 하면 좋으냐, 뭘 먹으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년이 되면요. 뭘 안 해야 좋아지고 뭘 안 먹어야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중년에 생기는 병들은 다 부족해 생기는 게 없어요. 다 넘쳐서 생기는 거예요. 맞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어.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해질 텐데 이걸 잡고 이건 잡고 또 뭐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건강은 더하기보다 빼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임을 지도하는 움직임 트레이너 전홍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생활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일을 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식사를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운전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네.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닥에 앉아서 또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니에요, 누워서 봐요. 누워서 보십니까? 누워서 보더라도 몸을 웅크리고 네, 맞아요. 이렇게 TV를 보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 패턴에 익숙해 있고 익숙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겠습니까? 좀 편치 않은 자세죠.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앉은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죠. 그죠? 네. 앉아 있으니까. 예.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
아무리 바르게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내 엉덩이는 의자나 소파에 짓눌려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짓눌려 있는 엉덩이는 그 근육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저희는 그 근육의 기능이 상실된다기보다 잊어버린다란 말을 표현을 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의 기능이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네. 그 엉덩이의 근육이 미안하다. 기능을 쓰는 기능이 상실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 근육은 퇴화하게 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어떻게? 가뜩이나 엉덩이는 둔해요. 맞아.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픈지 몰라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오래 앉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요. 그래, 맞아. 엉덩이는 괜찮은데. 엉덩이는 특히 괜찮은데. 수험생들 그렇죠. 엄마들 하는 얘기가 야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맞아요. 너 공부 잘한다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엉덩이 얘기라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엉덩이 기능이 상실이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그 기능이 상실이 되면 내 몸 자체는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중심이. 엉덩이란 거는 내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허리를 받쳐주고 무릎을 펴주게 하고 바르게 서 있게 하고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큰 근육. 정말요? 예, 코어라는 근육의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큰 근육이 상실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끔씩 여행을 가서 오래 걸을 때 그리고 갑자기 등산을 했어. 스포츠나 레저, 스포츠를 했을 때 갑자기 그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내 몸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다칠 때 어디가 다쳐요? 엉덩이가 다치나요? 아니요, 뭐 무릎이나 무슨 뭐 엉덩이는 다치지 않아요. 무릎팍, 허리 발목. 뭐. 아 발목. 무릎, 고관절, 고관절. 크게는 허리까지 허리까지. 이렇게 다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 아파요, 아파요 하고 오신다는 거죠. 그럼 치료를 받을 때 아픈 부위를 치료받고 근데 엉덩이의 기능 자체는 크게 관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라는 근육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 몸의 근육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근육의 기능은 힘을 쓰는 근육, 몸을 움직이는 근육, 기능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람 몸의 기능의 근육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유 감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고유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도 내 손이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좀 더 쉽게 여러분이 한번 고유 감각 기능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가락을 하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딱 세워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본인의 코끝에 손끝을 살짝 대보세요. 안 보이는데도 다 할 수 있죠? 네. 오른쪽 눈썹에 손을 대보세요. 오른쪽 눈썹이요? 오른쪽 눈썹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자, 턱에 손을 대보세요.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터치해보세요. 눈을 감고. 네. 맞습니다. 자, 눈 요거부터 좀 뜨시고요. 어려워지네요. 네, 점점 네. 어려워지죠? 네. 내 몸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았는데도 눈을 감고 다 터치할 수가 있죠. 보지 않았는데도. 네. 이게 고유 감각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그 고유 감각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서 발에 걸리거나 맞아.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가끔씩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발에 본인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헛뛰었다 하죠. 그러시고. 예. 문턱이 요만큼 있는데 내가 볼 땐 발을 들었는데 그래, 안 든 걸렸어. 거야. 맞아. 그래서 발끝이 딱 하고 넘어지고. 제가 그거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자주 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이럴 때 돌불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그렇죠. 외국 유럽을 갔는데 돌이 막 울퉁불퉁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툭 걸려서 넘어서 여행 갔다 왔는데 즐겁지 못하게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육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엉덩이의 근육 자체가 오래 눌려있지 않게 자주 일어서셔야 돼요. 자주 일어서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서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네. 신경을. 네. 저희도 일어서서 진행을 할까 봐요. 그럼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것들을 네. 정확히 알고 네. 그
움직임 상태에서 걸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동시킬 수 있는 네.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안강 선생님과 유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시범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안 좋은 걷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엉덩이의 근육 기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걷게 되냐면 마차 아시죠? 네. 말이 끄는 마차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가죠. 그쵸. 그거를 전륜 구조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륜 구조처럼 내 발이 엉덩이를 앞으로 해서 끌고 가요. 또는 엉덩이 근육의 힘이 약하면 몸의 중심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걸어요. 이제 웃을 수가 없어요. 네. 가슴이 아파져요. 가슴이 아픕니다. 엉덩이도 아픕니다, 이제. 자, 그리고 엉덩이 기능이 좋다면 어떻게 걷느냐? 아까 시범 보여드린 것처럼 엉덩이 힘을 바짝 주고 무게중심을 스포츠카처럼 뒷바퀴가 굴러요. 후륜 구조로 앞으로 쫙쫙 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후륜 구조로 걷게 됩니다. 아니 한 번만 더. 조금 전 한 예, 번만 예. 더. 네. 더 되게 보여주세요. 멋있어 보이시는데요. 엉덩이를 바짝 조이고 가슴을 딱 세운 상태 중심을 앞으로 쏠려서 하나, 둘, 모델 이런 같아요. 식으로 걸음걸이로 이렇게 사람이 바꿔 보이나. 이런 식으로 네. 야. 이런 식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전륜 구조로 걸어요. 마치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발을 벌려서 발을 앞에서 끌고 가는 모습들 있죠? 아니요, 반대로 약간 네. 이렇게 앞으로 수그려가지고 네. 걷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이 빠지면서. 네, 목이 빠지면서 근데 목이 빠진 분들은 다 등까지 같이 등 굽으면서 굽었어요. 빠져버리죠. 예. 네, 그러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아하. 골반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 걸음걸이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엉덩이 근육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하시거나 집에서 지금 TV를 보시면서도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오뚜기서기입니다. 오뚜기서기. 네. 네, 예. 기울여서기 또는 오뚜기서기라고 하는데요. 좀 자빠지지. 네, 사람의 몸의 진자는 원래 진자는 위가 고정되고 아래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래가 고정되고 위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그렇지. 움직임을 할 수 있게 오뚜기처럼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발은요, 생각보다 어깨보다 조금 좁게 서주시고요. 먼저 무릎을 곧게 펴셔야 합니다. 곧게 펴시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싹 끌어당기셔야 돼요. 당기고 그다음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어깨를 돌려서 뒤로 싹 내려서 손바닥이 앞을 볼 수 있게끔 놔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자, 몸을 앞으로 기웁니다. 네. 자, 이 상태가 아니라 몸을 전체적으로 약간 앞으로 기울듯이. 우리 장미영 쌤 한번 아니, 일어나서 한번 보자, 해보실까요? 보자. 아니 이게 아무나 되는 것 해봐. 같지는 네. 않은데요. 해봐, 해봐. 발목의 김정현 유연성도 씨? 좋아야 되고 엉덩이 힘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큰 엉덩이 근육에 대한 부분이 나가. 좋으셔야 돼요. 선 상태에서 등을 가볍게 조이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당긴 상태로 앞으로 기울게.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도록. 그렇죠. 뒤꿈치 들면 마치 안 돼. 마이클 잭슨처럼. 뒤꿈치 들면 안 네, 돼. 마이클 잭슨이 춤추는 것처럼 또는 카우보이들이 뒤꿈치를 총잡이에 빼야 손을 빼기 직전의 선생님 자세처럼 붙였잖아. 헌병대들이 앞에서 판문점에 딱 서 있는 자세 보셨나요? 그 자세처럼 이렇게 몸을 서 있는 근데 자세를 이게 각도가 클수록 어떻게 좋은가요? 각도는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각도가 큰 상태에서 버틸 수 있다면 엉덩이뿐만 아니라 좋은 허리까지도 다 좋은 이게 운동이 되네요. 네, 이 자체만으로. 엉덩이를 조이니까 여기 이 맞습니다. 허벅지도 딱 근육이 뭉쳐지는 듯한? 네, 맞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쉽지 않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횡단보도에 초록색 서 불을 있을 때. 기다릴 때 예. 또 버스나 지하철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난간을 잡고 기대면서 나 한정거장까지는 잡고 있어야지. 한정거장까지는 서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엉덩이 힘을 조이면서 가는 운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시면 지하철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아니 오뚜기 자세 하고 있으면 아침마당 봤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예.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서 엉덩이를 조이고 오뚜기 서기를 해보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이 근육에 대한 기능 자체들이 이것만으로
많이 강화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시간을 내서도 꼭 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한테 이 자세를 알려드리면 처음에 엉덩이 조이는 게 안 되세요. 다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엉덩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운동을 네, 보여주시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네, 그럼 매트랑 이렇게 한번 놔주시겠습니까? 네. 집에서 네, 안방에서도 할 수 있는 안방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장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같이 누님, 도와드리시죠. 네, 누님께서 22살. 네, 네. 누워요? 네, 일단은 머리를 이쪽으로 놓고 한번 누워주시기 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누워서. 네. 네, 천천히 머리 대고 누우시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먼저 접으세요. 네. 사람의 걸음은 외발서기의 반복이라고 해요. 두 발로 콩콩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두 발을 동시에 하는 운동보다 한 발씩 별도로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네. 한쪽 무릎을 양손 무릎 뒤에 잡아주세요. 유연하신 분들은 앞쪽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밑받침에 있는 발의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셔야 돼요. 뒤꿈치를 누르시고 장미연 씨 괜찮으세요? 그냥 아직까진 괜찮은데. 네. 자, 이 상태에서 빠른 속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동작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게 이 상태로 되나요?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네. 사람 살려.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해야겠죠? 네, 좋고 발목을 당기시고 자, 그 상태에서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싱글레그 나 브릿지라는 이거는 동작입니다. 네, 이 동작도 너무 좋은데 네. 말씀드렸지만 걸음은 외발서기의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발씩 한 발씩 한 하시는 발씩.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발목을 당기는 걸 까먹으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유,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조심하시고. 네. 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의자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가, 네가 해라. 한 살 아기가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를 강화시켰다면 이거와 함께 엉덩이와 함께 허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외발서기, 그죠? 자, 앉으시고 네, 걸음은 어떻게 해요? 외발서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한 발씩 운동을 합니다.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오른발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앉는 의자는요 끝에 앉으셔야 돼요. 자, 끝에, 앞쪽으로. 조금 더 엉덩이 끝으로 살짝 걸쳐 앉으시고 걸쳐요? 네, 손 앞으로 나란히 오른발을 먼저 뻗어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손으로 여기를 살짝 누르시면서 자, 그 상태로 중심을 앞으로 숙여서 한 번에 둘, 셋,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앉을 때도 한 발로 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반대발도 해야겠죠? 이게 자, 보는 건 쉬운데 하긴 되게 자, 힘들어요. 이번에는 손을 잡지 않고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네.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앉으세요. 이게 안 되는군요. 네, 일어설 좋습니다. 때도 다리가 수직으로 펼쳐져 네, 있어요. 수직으로 다리를 펴면 허벅지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허벅지 지금 당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쉬워 맞습니다. 보이지만 네. 저희가 아까 해봤는데 안 돼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딱 조이고 하니까 일어서지네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더워라. 감사합니다. 오, 땀나는데